총 급여 5,200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900만 원 곱하기 16.5%니까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하고 나서. 총 급여 7천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에는 7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도 여기다 곱하기 13.2%라니까 92만 4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가히 불리울만 하죠. 예. 연말 다가오면 연말정산 준비하게 돼 있는데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연금저축과 IRP가 자주 언급되고는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도 그 투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세액공제라는 형태로 현금처럼 돌려준다는 내용인데요. 나라에서 이거 하기만 하면 세금 돌려줄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상품인 셈이죠. 세액공제율이 13.2%에서 16.5%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납입을 하고 나서 다음 해 바로 연말정산하기만 하면 사실상 투자하자마자 13에서 16% 정도의 수익률을 얻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말이면 혜택이 끝나니까 연말이라도 서둘러라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는 두 상품을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연금저축의 한도는 600만 원까지, IRP의 한도는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신 분은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IRP만 넣으시는 분은 900만 원까지 풀로 다 넣으실 수 있는 거죠. 합산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고요.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그러니까 연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에게는 16.5%의 세율로 돌려드리는 거고, 요거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은 13.2%. 그러니까 고액연봉자 분들도 13.2%는 돌려받으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총 급여 5,200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900만 원 곱하기 16.5%니까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하고 나서. 총 급여 7천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에는 7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해도 여기다 곱하기 13.2%라니까 92만 4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다른 환급과 관계없이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하고 나면 다 합쳐서 나오니까 이걸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시는 그럴 거니까.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상품은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13.2, 16.5%는 지금 예적금 금리로는 받기가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가히 불리울만 하죠. 예. 지금처럼 금리, 물가,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13.2% 또는 16.5%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무조건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그럼 연금저축과 IRP 어떤 거부터 챙기는 게 좋을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1순위는 연금저축, 2순위는 IRP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에도. 근데 IRP는 아예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묶이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금저축으로 3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채우고 그다음 IRP로 나머지 금액을 채운다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연금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IRP를 하는 거죠. 세액공제가 목적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연금이다 보니까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잖아요. 예.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묶어놓고 싶다 그러면 IRP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네. 연말에 조금 여윳돈이 생기거나 하면 다른 데 투자보다는 여기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입하는 금융사가 다른 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연금저축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뒤에 보험이 들어가면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거고, 증권사에 가입하면 펀드가 되는 거죠. 지금 은행에서는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신탁도 있었거든요. 은행 거는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존형이 일반적이고요. 대부분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보험이다 보니까 1, 2개월 안 내면 실효되잖아요. 그래서 네. 중도 해지 시에 상당히 좀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연금저축펀드는 ETF 등 좀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장기 수익률이 좀 가장 유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수료도 투명하고 계좌 이전도 금융회사별로 아주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보통 연금저축은 보험보다 좀 펀드형으로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뭐 세액공제 목적도 있지만 연금이다 보니까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다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그러면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자산을 선택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ETF 중심의 분산 투자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연금 계좌의 ETF 추천 포트폴리오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본형이다. 중위험 중수익 정도를 추구한다. 그러면 글로벌 주식 ETF의 한 40% 정도, 그리고 국채 ETF의 40% 정도, 그리고 단기채 현금 쪽에 20% 정도의 배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지 않나 싶고요. 20대에서 40대 직장인이라면 성장형 주식으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주식 쪽 ETF의 70% 정도를 할애하시고 채권 ETF의 20% 그리고 리츠나 뭐 대체 수단 이런 것 쪽에 10% 정도를 배분하시면 조금 더 수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겠고요. 5, 60대 퇴직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안전하게 자산을 놔둬야 되니까 현금성으로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죠. 언제든 연금 개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채나 회사채 이쪽에 ETF에다가 한 60% 그리고 뭐 글로벌 배당주 ETF나 이런 쪽에도 한 20, 30% 정도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비율을 잘 나누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연금 계좌 안에서는 ETF 매매 차익까지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할수록 훨씬 또 유리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 45세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총 급여가 6,2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300만 원, IRP 300만 원 납입해서 60세 이후 월 200만 원 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600만 원 곱하기 13.2%니까 매년 79만 2천 원 정도를 환급 받으실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로는 글로벌 ETF의 한 55% 정도, 그리고 채권 ETF 35%, 단기상품 10% 정도에서 예상 장기 수익률이 한 5% 정도만 가정하더라도 한 1.25배에서 한 1.5배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네. 연금 계좌는 사실 시간이 만드는 복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꾸준히 넣는 것이 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가입 시 주의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 보험이 낫다, 연금저축 펀드가 낫다 이렇게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천하는 것은 이제 연금저축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수익률도 연금저축 보험에 비해서 펀드가 평균 수익률도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연금저축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지해야 되나?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해서 해지를 하시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 싶고요. 금융사 간에 이전이 가능해요. 연금저축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로 계좌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손해 없이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돈은 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금 계좌 내 ETF 매매는 과세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유리한 구조고요. 연말정산으로 활용할 만한 팁을 보시면 12월 31일까지 펀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입금만 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거거든요. 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 펀드라든 연금저축 보험 계좌 내에 60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입금만 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안 해두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계좌 개설은 증권사 중심이 좀 더 유리하다. 수수료나 상품 구성 면에서. 그리고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를 나중에 채우는 것이 네.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한 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일 정도 마거 코엑스라는 곳에서 머니쇼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젊은 층들이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머니쇼 하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뭐를 이렇게 원해서 왔나 그랬더니 요즘에 비트코인이다 미국 주식이다 이제 투자의 열풍이잖아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정보를 얻고자 많이 왔고 실제로 물어보는 곳에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는 거에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야 될까 이런 것들도 참 상당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연금저축하고 IRP는 연말정산의 강력한 절세 수단인데요. 정부가 4개 13에서 16%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드문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엔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12월 31일까지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